이 사람이 엄청 시각적인 시도를 많이 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서 굉장히 놀라웠고, 그의 글자가 가진 균형감이랄지 아니면 지면 위에서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과감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글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 엄청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 마음에 들었던 말이 괴의 미학이라는 말이었는데요. 제가 생각한 김정희의 괴의 미학이란 기존 질서에 대한 어떤 반항 정신, 도전이 아니었을까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전시에서 그 괴의 미학을 예술하고 어떤 저번의 방식으로 글자 그리는 이 행위를 우리로 전환하고자 했거든요. 글자를 되게 무수히 반복해서 그리는 과정을 통해 매번 점점 더 본래 형태에서 벗어나는 글자를 그리고자 했고, 기존의 형태에서 점점 더 모아지고, 그냥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더 타협적인 형태, 더 자유로운 형태를 찾고, 아빠가 애기 좋아하나? 제가 작업을 진행할 때 그 가독성하고 시기성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중간에 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 작업에서는 그냥 과감하게 한쪽 줄을 놔버리고자 했어요. 글자를 주된 재료로 한 그래픽을 만들어낸 디자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읽으라고 만든 글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 보면 이거 어떻게든 읽어보려고 하더라고요. 추사 김정희의 세계를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김정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건 글씨를 쓰기 위한 게 아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글씨를 쓰기 위한 것이 아닌 글자, 또 읽기 위한 것이 아닌 글자가 가질 수 있는 조형성이 어디까지 극단으로 갈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했고, 또 이 문자라는 굉장히 익숙한 매체로부터 관객분들의 어떤 낯선 감각과 생명력을 느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사의 작업을 이번에 많이 살펴보면서 처음 든 생각이 굉장히 현대적인 미감을 가졌다, 현대적인 시도를 많이 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는데, 사실 생각을 할수록 안 맞다고 생각을 한 게, 이 사람이 지금 그걸 미리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미 김정희가 이런 시도를 했기 때문에 현대 타이포그래피와 현대 디자이너들이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추사가 글자에 가졌던 어떤 생각과 태도에 대해 알게 되면서 이번 전시 작업뿐만 아니라 제 작업 전반에도 방향성이 또렷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디자이너로서 저를 소개할 때도 낯선 글자고를 찾는 디자이너라는 말을 하는데, 팟이라는 이름 자체도 프리티 오드 타입의 머리 글자를 따와서 만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상하고 낯선 글자를 그리는 것에 의미가 뭐지? 뭔가 맥락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된 지점이 있었고, 이번에 괴의 미학에 대해 알게 되면서 그에 대한 어떤 대답을 얻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가 추사 김정희한테서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그린 글자들하고 그가 그렸던 글자들하고 완전히 다르게 생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통과 현대도 서로 어느 한쪽이 단순히 흉내내거나 재현하는 관계가 아니라, 한쪽으로만 흐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예와 디자인을 지금 같은 것을 통해서 한글이 가지고 있는 예술성을 찾고 작업을 하고 있는 현대 한글서예가 강명입니다. 이번 전시의 작품 두 점을 첫 번째 작품은 푸른 소리, 그러니까 한글 소리라는 작품을 통해서 추사의 제한도를 현대적으로 재생하고 상신에게 접근하고 초성 취업과 종성 예리함을 이게 또 우리 한글의 어떤 창제 원리와 제작 원리와 또 맞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소리는 하늘, 그리고 끝소리는 땅, 그리고 끝소리와 첫 소리를 이어주는 것은 사람의 역할이고 한글은 규정해놨는데,
시옷은 소나무의 이파리를 통해서 소나무 한 그루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두 번째 작품은 이제 추사의 잔서 완성도라는 시를 한글로 다시 한번 치환하는 겁니다. 그 잔서 완성도의 종량을 살펴보면 밑줄 받침이 되어 있고 아래쪽은 자연스럽게 흘러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좀 끌고 갑니다. 한글에서 한글과 한자의 구조가 달라요. 한글은 이제 하늘과 땅, 사람 이렇게 나누고 합한 해체와 조합이라는 개념이고, 한자는 이제 물을 보고 돌석을 만들고 달을 보고 달벌을 만들고 나무 목자 두 개를 붙여서 수풀림을 만드는 이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추사가 쓰신 잔스 완성도 한자와 한글을 직관적으로 좀 비교할 수 있어요. 잔스 완성도를 통해서 한글과 한자가 가지고 있는 같은 면수도 다른 미디어가 있으면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추사를 전통으로 먼저 올라갈까? 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고요. 왜냐하면 그의 작품들은 생각은 굉장히 미래에 있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그만큼 추사 김정희 선생님은 이제 분명 이제 조선시대에 서예가이긴 하지만 그 시대도 그렇고 지금 시대도 저는 현대적인 예술가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추사에게 배울 것은 너무 많다. 그가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학의 일치라는 것을. 단순히 그 기술, 기계, 기법, 이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뛰어나야만이 실수할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지금도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학동 밑에 방금의 책을 묻어야 한다. 책이라는 게 우리가 단순히 지식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세계를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는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추사를 이 시대에 다시 불러내는 거잖아요. 추사를 다시 보는 거지만 추사의 그 예술 세계를 오늘날 그대로 옮겨와도 물리적으로 시대는 1800년 됐지만 현재 우리들에게 그냥 지금 같이 뭔가 같이 막 글씨를 쓰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저는 추사다. 그래서 추사를 이번에 전시해서 그대로 지금 현대적으로 같이 그런 모아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글씨를 쓰면서 놀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DDBBM이라는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김강인이라고 합니다. 같이 DDBBN을 운영하고 있는 이윤호라고 합니다. 저희는 주로 문화예술 기관이나 기업들과 함께 인쇄 기반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작업을 하면서 추사에 대해 많이 알아보게 됐는데 전통을 중요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전통을 활용해서 새로운 걸 만들려는 의지도 강했던 것 같고, 그런 추사의 면모가 시, 글씨, 그림에 잘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그 세 가지가 모두 경지에 오른 사람을 시서와 삼절이라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도장 정각에도 관심이 많았고 작품마다 굉장히 다양한 도장을 찍었거든요. 그렇게 시서화에 더해서 도장에도 조예가 있는 사람을 시서화인 사절로 불렀는데, 저희는 추사를 시서화인 사절에 가까운 인물로 생각하고 작품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서양에서는 쉽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고무도장이 19세기 중반에 만들어졌는데요. 저는 도장의 역사에서 추사가 어느 지점에 놓여 있는지에 먼저 관심이 갔어요.
18세기 후반에 태어나서 19세기 중반까지 활동을 하셨는데 추사는 당연히 도장을 옛날 방식으로 돌을 갈아서 그 조각칼로 새기는 작업을 했던 사람이었고 고무도장이 발명되기 10년 전쯤에 돌아가셨습니다. 추사가 만약 고무도장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됐어요. 전통적인 서예를 중요시하면서 한편으로는 새로움을 추구하고 또 실학에도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오히려 원래 본인이 만들던 도장보다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전시 작업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추사의 주요 작품들에서 팩을 추출해서 고무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소복래의 난이랑 경경위사라는 추사 작품을 활용해서 만든 도장이에요. 이런 도장을 수십 가지를 만들었고요. 시와 글씨, 그림, 도장이 모두 일치된 새로운 문인화를 그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어떤 것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와의 차이, 다름을 먼저 느끼기 쉬운데 그 속에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가치나 속성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어떤 보편적인 정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너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 속도, 기술에 휩쓸리기 쉬운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게 전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전통을 무조건 계승해야 된다는 식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서로를 풍성하게 만드는 관계라고 한다면 생각이 좀 더 유연해지는 것 같아요. 배울 점은 배우고 반박하고 싶은 부분은 반박하면서 자신한테 와닿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재해석해보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통과 현대를 연결해 간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스마트폰에도 전통이란 말을